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제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 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은퇴 후 생활비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369만 원은 매달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12만 원에 불과해 불만을 토로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369만 원은 연간 4,000에서 4,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더 높게 느껴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먹고 자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고려하면 아마 그 정도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이미 은퇴한 이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워런 버핏처럼 젊은 나이에 혹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 우리 각자가 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나이가 들수록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전 특히 커뮤니티에 우리 친구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인터넷에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는데 노인들은 실제로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는 조롱 섞인 글을 올리는 대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투자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면 합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 투자와 단기 매매의 정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보면 최근 몇 달 동안 장기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식 시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전반적인 변동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 마감 시점에 코스피 지수는 0.04%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0.58% 하락했습니다. 두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총 850개로 전체 종목의 3분의 1을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외국인 자본의 90일 전액 상환이라는 정책적 기존 방침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 자금이 90일이 지나면 연장이 있을 수 있고 원래는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논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연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희에겐 이런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 생각은 만약 연장이 허용된다면 처음부터 공매도 금지를 설정하지 않고 주식시장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한 다음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장기 투자도 감히 하지 못하고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높은 편이며 중기 투자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도 그 어떤 분위기가 없고 악재도 절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외국 자본도 항상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단기에서 조금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식은 주가가 요동치더라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펀더멘털 측면에서 내일 밤부터 미연준 관계자들이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미연준의 다음 금리 결정 전에 미연준 관계자가 연설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이기도 하며 그 이후에는 조용한 시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매일 미국의 최신 경제지표와 미연준 관계자의 연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보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전날 많은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다음 잠시 후 새로운 펀더멘털, 특히 실제 미연준 금리 결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시장은 아마도 한 번 더 반등을 한 다음 다시 하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요동치는 시세에서 우리는 어떤 개별 종목이 돌파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주식시장 수익 계획에서 말씀드린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더 넓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변동하는 동안 개별 종목이 계속 상승한다면 이는 매우 좋은 주식으로 주의 깊게 바라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 변동이 크지 않고 새로 기대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펀더멘털과 지수를 살펴보는 대신 주식시장 수익 계획에서 개별 종목의 기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섹터와 장단기 거래에 대한 몇 가지 참고 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두산테스나 인호공업,
SK스퀘어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산테스나는 오늘 6% 상승하며 다시 한번 저항선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저인 전에 이 종목을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전에 매수하지 않았던 분들이 새로 들어오셔서 제가 그분들께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은 펀더멘털은 평범하지만 시장 분위기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단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센티멘트이므로 펀더멘털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 내일과 그 다음날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주식이 저항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이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긍정적인 요인이 뒷받침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승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단기 거래 관점에서 볼 때 상승 기간 동안에는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단기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점은 비록 여러분에게 어떤 큰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아는 건 여러분의 정서적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이는 우리가 참여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으로 상승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주봉에서 일종의 헤드앤숄더 바텀과 같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전부터 이 주식의 주봉 추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선을 깨고 잠시 하락한 후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움직임은 지금까지는 꽤 건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상승폭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시장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내일 바로 상승세를 쫓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동치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가파른 상승세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주식은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 SK스퀘어인데 한동안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친구들 중 일부는 이미 일찍 샀다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시장이 저항을 직접 돌파하지 못했는데 몇몇 분들이 저에게 왜 돌파하지 않았는지를 물었고 저는 돌파하기 전에는 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식 이름을 보고 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면 사는 거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 주식의 경우 이 또한 논리와 기술적 측면에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적인 성과로는 주봉의 평균선이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고 주가도 돌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돌파 후 지난주에 긴 아랫꼬리가 있는 십자형 그래프가 형성되었고 이번 주에도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방의 저항선은 대략 5만 아래인 약 49,450에서 49,550 사이로 이미 명확합니다. 실제로 저항선을 돌파하면 짧게는 하루나 이틀, 길게는 3에서 5거래일 정도의 기간 동안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5%에서 15%의 예상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일찍 시장을 떠날 것이니 저의 흐름에 맡기시면 됩니다. 제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언제 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그때 함께 매수하면 됩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세 가지 종목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은 장단기 거래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2차 전지 및 로봇 섹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 중기, 단기 투자 원칙과 우려사항, 수익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전체 섹터를 보지만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시장 분위기를 더 많이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중간쯤에 중기 투자가 있습니다. 중기 투자는 기업의 고유한 펀더멘털과 통화 정책과 같은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초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가 책정 공식이 포함되는데 중기의 성과에서 장기적인 성장이란 향후 1에서 2년 동안의 실적 측면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며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현재 시장 추세가 강세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회사의 상승폭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 장기, 중기, 단기 투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세계 변화 추세에 초점을 맞추고 중기적으로는 기업과 통화정책 사이클에 초점을 맞추고 단기적으로는 센티멘트와 단기 이벤트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가 또는 기술적인 측면은 나중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우리는 로봇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기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주에는 단기 투자 기회에 초점을 맞췄는데 특히 주봉에서 시세는 종종 빠르게 상승했다가 느려지고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 투자한다면 언제 장기 투자에 진입해야 할까요? 단기 거래는 언제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실제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에 이 주식을 처음 발견했는데 주가는 이미 상승했지만 아무런 펀더멘털 측면에서 좋은 뉴스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올해 1월 9일까지만 해도 주봉이 크게 올랐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해 연내 보조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조 로봇이란 무엇일까요? 노인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해 확실히 미래 지향적인 이슈입니다. 삼성이 구상한 대로 이 로봇은 설거지, 빨래 등을 할 수 있고 주인을 위해 술을 따르고 심지어 노인의 보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해 설계된 이 보조 로봇은 노인의 보행을 돕고 낙상을 방지하며 스스로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부유한 나라일수록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트렌드 측면에서 볼 때 로봇 분야는 확실히 장기적으로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과 사이클 전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월 초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주식은 장기 및 중기 기회에 속하며 단기 기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중기적으로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중기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업과 통화정책 사이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기업의 기초 가치는 무엇인가요?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 현재 이 회사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20대인데 여러분은 이런 회사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주가가 상승할 텐데 몇 년 동안 보유해야 하나요? 3년, 5년 또는 10년 동안 보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레인보우 로틱스뿐만 아니라 테슬라 주식에도 적용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테슬라 주식을 보유했다가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주식은 시장의 기대와 평가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시작했고 결국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14년 초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주가는 몇 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투기를 시작하는 중기 고점에서 매수하면 여러분은 몇 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데도 가격이 오르는 대신 하락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생산 능력 부족, 자금 사슬 문제, 자동차 화재, 머스크의 마리화나 흡연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매매를 하고 싶다면 애초에 밸류에이션으로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분명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좋은 가격도 아니고 좋은 타이밍도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구매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는 1월이었고 두 번째는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8월까지 거의 6개월 동안 횡보했습니다. 3월 이후 주가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횡보했을까요? 회사 가치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이고 1월에는 주가가 막 상승하기 시작했고 삼성이 투자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3월에 삼성도 이 주식을 추가 매수했는데 꼭 20배의 주가 순수익 비율을 줘야 할까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다시 설립하면 똑같은 훌륭한 로봇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여 직원들을 유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회사의 제품을 복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0배의 주가 순수익 비율은 어쨌든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중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높든 낮든 상관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레인보우 로틱스를 주로 단기 거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8월부터 커뮤니티와 함께 단기 및 중기 거래에 참여했는데 시장 상황이 다시 하락할 때까지 팔지 않은 포지션이 많았습니다. 8월 말에 처음 매수했을 때도 상승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14만 원에 매수해서 24만 원까지 올랐는데 일주일 만에 60%가 올랐으니 정말 빠른 상승이죠. 그러니 친구 여러분, 앞서 장기, 중기, 단기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이는 주가와 기술적 측면에서 나중에 요약할 것이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때 구매하십시오. 중기적으로는 통화 정책이 바뀌고 주가가 막 상승한 시점을 선택하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상승 돌파 추세에 있을 때 매수하십시오. 여기서 저는 원래 1년에 1에서 2번의 투자 결정만으로도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중기거래를 가장 많이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는 달라졌는데 그 핵심 이유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이며 일부 기업에게는 새로운 저점이라는 다른 종류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 분야를 제외하고 2차 전지 분야의 모든 회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과대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불건전한 자본 부조입니다. 이는 사실 현재 우리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인 밸류에이션부터 살펴봅시다. 2차 전지 섹터의 경우 50에서 70% 더 하락해도 여전히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며 특정 기업이 엄청나게 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두 형제 기업은 최근 공매도가 가장 신박하게 했기 때문에 뉴스 헤드라인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기업이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이고 뉴스에 나오지 않은 기업들도 공매도가 심하게 발생했지만 시가총액이 작고 보유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보통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주식을 살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회사의 주가 순수익 비율이 1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주가 순수익 비율은 여전히 10배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를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큰 산업회사는 인터넷 회사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과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재 단계에서 돈을 벌고 싶고 여전히 저렴한 주식을 찾고 싶다면 그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외에도 워렌 버핏이 최근 BYD라는 다른 전기 자동차 회사의 지분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차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초기에 이 회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아서 테슬라가 겪었던 것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배터리는 지금 좋은 투자 기회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투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만약 최저치를 기록한다는 데고 초단기로는 언제든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새로운 최저점을 창출하냐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금 조달 구조가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예를 들자면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돕고 싶고 그가 공부에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그가 매우 건강하고 성장 중이며 활기찬 상태에 있다면 그를 돕는 것은 매우 순조로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매일 계속 불평하고 진지하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다 그를 조금만 도와줘도 즉시 그의 게으른 특성, 부정적인 에너지 특성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가 정말로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죠? 오늘 2차 전지 주식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식의 자본 구조가 건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주식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가득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상승 추세에 있다면 개인 투자자이든 외국인 투자자 또는 기관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돈을 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번 돈은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은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가치가 없지만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꽤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락하는 과정에서 2차 전지는 이제 단기 및 중기 성과가 나쁘지 않다는 이 점이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반드시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점만 남았고 이때 많은 문제가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비요. 물린 게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높은 지위에서 물렸을 때 만약 오늘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이거나 혹은 여러분이 어떤 2차 전지 회사의 전략적 투자자라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주가를 올리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린 게 풀려 주식을 팔 텐데 이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러 갔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떠나지 않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직 주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외국인 공매도 주문이 모두 매각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2차 전지 주식의 주요 문제점 두 가지를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너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확실한 미래 발전 분야이긴 하지만 산업 기업은 이렇게 비싸지 않아야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당장 올라갈 수도 없고 초기에 모두가 너무 많이 올라 지금은 부채를 갚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분위기도 사라지고 투자자들이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긍정적이고 건강한 상승 투자자들도 이제는 매일 불평하고 물린 게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돈도 잃고 에너지도 잃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여러분은 주가를 올리고 함께 주식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주가를 모든 사람의 비용 수준으로 맞추면 이 사람들은 즉시 팔 것이므로 아무도 감히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떠나지 않으면 회사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사라질까요? 그들이 돈을 벌거나 또 다른 손실을 감수하게 될 때일 겁니다. 물린 게 풀었을 때 자연스레 매도할 겁니다. 물린 게 풀지 않았는데 주가가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치우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러면 시장이 가속화될 것이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이고 감정적인 반등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많은 2차 전지 주식이 원래의 지속적인 하락에서 요동치며 하락하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주식이 새로운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개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도할 때 우린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완료하고 바닥에서 매수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시세가 반등할 때 빠르게 매도할 겁니다. 이를 통해
장기 및 단기적으로 각각 어떤 종류의 투자 수익이 필요한지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 즉 시가총액이 너무 작지 않아야 함의 경우 장기적으로 5배 이상을 벌고, 중기적으로는 50에서 100% 이상을 벌고, 단기적으로는 5에서 20%를 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장기 거래로 말하자면 워렌 버핏, 찰리 먼거는 많은 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승폭은 10배가 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 25%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대 수익을 목표로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 매년 이윤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라리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중기 거래의 경우 1년에 1에서 2회 의사결정을 내려 주요 변동 구간을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올해를 보면 기본적으로 많은 주식이 좋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모두 3배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여기엔 로봇 주식도 있고 2차 전지 주식도 있고 인기 산업에 속하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연초부터 시작되며 기본적으로 모두 이익이지만 하반기 이 단계부터 시작하면 많은 주식이 그다지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장기에서 단기 투자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매수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3에서 5배의 수익을 올렸으니 중기 수익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5에서 10배의 지속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매수할 가치가 있지만 마음속에 큰 의구심이 생길 것입니다. 반대로 20에서 30%의 수익만을 노린다면 이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주가가 이미 고점까지 상승한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중기거래에 대한 결론도 지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많은 경우 큰 자신감은 없으며 이 자신감은 우리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0일의 공매도 자금 상환 기간을 더 연장하면 향후 6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상환에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주식을 이 주식이 좋다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주식의 경우 돈을 벌거나 잃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나은 선택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긍정적인 태도이고 후자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많은 친구들도 추가 매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망설이는데 사실 이미 이런 문제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특성상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난 6개월 동안은 중기거래에 신중해야 합니다. 단기거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주가와 거래량의 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적 분석 방법을 통해 시장의 자본 우려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단기 투기 시 사용하기에 적합한 MACD 지표 신호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투기에는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따르는 데 있어서도 그다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향후 몇 년 동안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의 투기 심리는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빠른 투기를 기반으로 하며 더 많이 벌면 10에서 20%, 더 적으면 5% 정도도 허용됩니다. 그보다 적거나 위험이 보이면 돈을 벌지 못해도 그대로 갑니다. 단기는 중소규모의 자금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빠른 수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는 왜 주식시장 수익 플랜을 세울까요? 사실 단기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정서적인 특징과 매우 부합합니다. 그 회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의 현재 감정적인 상태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느냐는 실제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투자 경력이 비교적 짧으며 개인적인 습관에서 보면 이윤을 남기는 거래라면 보통 몇 주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사실 여러분이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 가입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이며 단일 이익은 5에서 20% 사이로 예상되며 위험을 통제하는 경우 때때로 2에서 5%까지 달성되지만 요구사항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합니다. 코인의 경우 항상 수익이 크기 때문에 단기라도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은 이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근 저희에게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주식과 거래량을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단기 주식시장 수익 플랜을 맞출 것입니다. 함께 시장에서 매매하되 이윤을 남기면서 투자 능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기 지분 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 여러분의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제 비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나눈 모든 내용입니다. 내일 아침 전 미국 주식 성과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분석할 것이며 언제든 우리의 주식시장 수익 플랜을 실행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자고 내일 봐요.